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바진이 개발한 거죠. 존 카바진이 개발했는데 일단 존 카바진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 한번 읽고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틱나탄 스님은 이제 소개해드렸고 또 존 카바치는 그 위에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 명상이 좋기는 한데 그거를 대중화시키기에는 불교적 색채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가셨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심신의 질병 치료에 선구적으로 적용해 온 분이 존 카바진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의학부 명예 교수입니다. MBSR이라고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이걸 MBSR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뼈대인 마음챙김 명상은 상좌부 불교 미얀마의 윗바사나 불교의 수행법인 윗바사나에 뿌리를 둔 명상법입니다. 이거는 음식 먹기, 호흡, 소리 등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탐욕, 이기심,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윗바사나 명상에 비해서 또 불교의 사티 명상에 비해서 종교적 윤리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는 명상법이고요. 불교 수행은 사념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시면 사념처 명상을 배워보시면은 마음챙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좋죠. 몸, 마음, 감정, 그리고 정신적 대상들,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수심법에 대해서 관조하는 걸 사념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번뇌와 사성제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마음챙김은 이러한 불교적 진리까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이게 번뇌구나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막 들끓던 막 부글부글 끓고 있던 감정의 어떤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왔다 갔다 기복이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마음챙김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의 요소로서 집중과 판단하지 않는 거, 그 다음 현재에 머물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밑에 오픈 모니터링이라고 되는데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포도 명상을 그 카바친이 많이 그 명상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아주 초심자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근데 마음챙김이 뭐냐 조금 아직도 좀 생소하다라는 분한테 우리가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심리 검사지가 있어요. 그 심리 검사지에 질문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챙김을 잘 안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평소 때요, 한참 후에 그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내가 지금 흥분이 일어났구나, 즐거움이 일어났구나, 약간은 기대감에 빠져 있구나, 또 약간은 질투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까? 바로? 아니면은 한참 지나서 어떤 때 1년 지나가지고 그때 내가 질투했었구나, 그때 내가 걔가 잘못했다고 막 지적질 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질투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1년이나 기다려야 되면 바로 하루 정도 돼요? 그러면 좀 마음 챙김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네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딱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2번,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시든 간에 한참 집중을 안 하고 음식 만들다가 음식이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내가 딴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주의 집중 안 하는 이게 마음 챙김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예, 산만한 사람 맞습니다. 집중력이 오래 안 가고 탁탁 끊깁니다. 쭉 가다가 더 이상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집중하려면 또 약간 힘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에 힘이 약한 분이죠. 4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목적지를 향해 갈 길을 서두르곤 합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만 막 서두르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가스불은 잠궜나? 내가 창문은 닫았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아까는 막 허둥지둥 서둘렀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번, 신체적인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내 주의를 완전히 끌기 전까지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몸에서 신호를 줘야지 그때 그때 알게 되고 그 전까지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 예. 그리고 6번, 사람 이름을 처음 들으면 듣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기도 하지만 평소 때 주의력이 좀 약한 거죠. 음, 그리고 조금씩 건너뛰겠습니다. 8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해치워 버리는. 얼마나 내가 그런 걸 자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차근차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해치워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도 마음 챙김을 잃어버리는 습관이죠. 원하는 목표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가서는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물론 차뿐만 아니고 어떤 길을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건 중증입니다. 그죠? 큰일입니다. 이게 어떤 일까지 있냐면 머리를 감았나? 샤워하면서 그런 분 있어요. 머리 감았나? 다시 감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그런 게 마음 챙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생겼나? 아닙니다. 마음 챙김 안에서 주의력이 상실된 겁니다. 마음 챙김은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예. 무언가를 먹고 있다라는 걸 의식 못하는 채 막 드시고 계십니다. 곧 마음 챙김 안 하시는 분들이 잘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냉장고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 안 나고 뭘 드시고 계시죠? 아니 치매가 아니고 마음 챙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동화된 거예요. 모든 행동이 사고가 자동화된 건데 그 여름철에 더운 여름에 보면은 물 꺼내려고 했던 그 의도까지는 기억나는데 잠시 후에 벌컥벌컥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이 막 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내 행동들에 대해서 자동적인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이 마음 챙김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하나?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앉은 자세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느껴지세요? 네. 그럼 내 호흡이 지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를
알아차리십니까? 예, 그것도 가끔 알아차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얀마 윗바사나 불교에서 제일 초보자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두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 지금 본다, 앉아 있다, 말한다, 숨 쉰다. 이걸 계속 자기가 계속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계속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행동을 어, 단어로 집중하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단어로 계속 표현하죠. 요게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호흡을 들어올 때, 호흡에 이제 집중할 때, 호흡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가는구나. 그것만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아차리다가 약간 따분하죠, 그죠? 그럼 따분함이라고 일부러 자기가 말해줍니다. 따분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예전 따분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모니터링 해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해요. 하다 보면은 지겨워가지고 상상을 해버립니다. 상상으로 나를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즐거운 일을 상상해가지고 또 옛날 이야기도 또 상상하고 또 그게 좀 그것도 지겨우면은 나중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명상하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에휴 내가 무슨 명상은 무슨 명상 해가지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러면 다시 마음 챙김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하는 습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명상 교실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제일 효과가 뭐냐면은 명상 일지 작성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했던 거를 적어내는 분들은 명상이 굉장히 빨리 늡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내가 뭘 했는지 적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채로 그것도 일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 챙김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챙긴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매 순간 내가 뭘 하는지를 계속 단속하는 거죠. 단속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대신에 마음 지킴이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했던 학자분도 계시거든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마음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고 산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개가 저기 양들을 계속 보고 있듯이 걔들은 보다가 양이 약간 빠져나가면 막 뛰어가서 또 몰아놓고 다시 와가지고 또 보고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로 내 마음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마음 챙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초보적이고 쉬운 거지만 이거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은 나중에 대화하면서도 자기 몸의 느낌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따라가면서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 마음의 변화까지 다 볼 수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변화를 통달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통찰이 정말 대단하겠죠. 여러 내 감정의 변화,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다 알아차리는데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대한 통찰이. 이거는 건포도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존 카바친이 어 우리 그 자기 프로그램 안에 넣고 이제 같이 활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건포도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책상 위에 한 두 개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첫 번째 건포도를 이렇게 들게 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그럼 오랜만에 건포도를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예전에 믿었던 어떤 생각했던 생각 속의 건포도는 이것보다는 더 작고 뭐 볼품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통통하기도 하고 뭐 이렇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
보기도 하고요.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냄새 맡아보기도 하고, 자기 얼굴에 붙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건포도의 용도를 먹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건포도를 왜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 보면은 내 손바닥 위에는 지금 건포도 한 알이 놓여 있다. 가만히 들여다본다. 처음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맛이 있어서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건포도의 겉면이 번들거린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작은 홈이 보였다. 이제 물론 이렇게 막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만져보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내 생각, 건포도라고 하면 흔히 이제 미국 사람한테 가장 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막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뭐 깨소금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깨처럼 여기저기 막 넣는 건데 그러면 흔히 하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건포도 하면은 뭐 단맛 내는 거 어때 가끔 가다가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 속에 건포도밖에 없어요. 예, 관념입니다. 관념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 뭐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건포도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들어보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 만져보기도 하고 여기 붙여보기도 하고 냄새 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때는 맛이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관념을 부수기 위한 행동입니다. 마치 선불기에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부숴주는 것처럼 건포도를 통해 가지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존 카바친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챙김 수행할 때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 배울 때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되게 호기심이 많고 또 약간의 설레임과 기쁨 같은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어떤 그 노출에 대해서 굉장한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처음 대하는 그 대상을 요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궁리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경험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 관념 속에 다 들어가 버려서 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뭐 다 아는 거고 이것도 다 아는 거 다 해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행위가 다 해본 거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본 것처럼이 안 된다고요. 마음 챙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마치 내가 하는 행위를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약간 마음 챙김이 뭔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마음 챙김 수련의 7가지 태도가 있는데 거기에 카바친이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불교 수행보다 일반 대중을 위해서 훨씬 쉽게 설명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좋다, 싫다,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본다, 길다, 짧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근데 관념이 자꾸 따라다니는데 관념 너는 지금 들어올 필요 없고 나는 경험이 필요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싶어. 처음 보는 아기들은 어떤 물건을 처음 보는 아기들은 그게 좋은지 싫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바라다 보는 거죠. 만나가지고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화된 판단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가 인내심을 가지는 겁니다.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그만둘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걸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에 마음챙김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분하죠. 따분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beginner's mind 해가지고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해라. 내가 초심자가 아니면은 모든 경험이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쉬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일은 계속 어려운 일로 남아있고, 싫은 일은 계속 싫은 일로 남아있고,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평소 때 싫어하는 사람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마음을 크게 먹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 알고 대하면은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거든요. 저 사람은 조금 있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라, 봐라, 봐라. 뭐, 또 그러지. 그럼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면서 너가 알아서 뭐 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대화 속에서는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초심자의 마음은 마치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초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저렇게도 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저 표정은 뭘 의미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초심자의 마음이죠. 근데 내 가족이나 내가 친한 친구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벽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내가 결국 만나는 건 이걸 만나는 거죠. 내 마음. 그분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마음 챙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사실은 관념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소유자인데 내 본성이 부처인데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경험, 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이 경험이 주는 어떤 의미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든지 수용하라는 그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경험은 나한테 많은 경험, 많은 가르침을 줄 거니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기대와 다르게 일어난 것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하루를 지나고 나면 저녁 때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이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 많은 것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거하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거 다른 예로 그거죠. 우리 여행 가면 하루가 되게 풍성하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밥 먹고 시간 보냈는데 이상 여행지에서 하루는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초심자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내가 처음 보는 물건들, 사물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기해하고 긴장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타진해 보기도 하고 되게 궁금해 여겼던 그게 나를 되게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존 카바친이 넣은 말인데 불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잘해야지. 한번 나의 본 모습을 한번 봐보자.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막 생겨나가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오히려 수행을 망쳐버려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애쓰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되게 얻기가 어렵죠. 이 선불교의 무심하고 비슷한 겁니다. 뭔가를 바로 잡으려면은 무심해야 됩니다. 근데 무심이 아니고 자꾸 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잡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목표가 생겨가지고 계속 달려듭니다. 그 무심에 대한 이야기 아세요? 어떤 수자가 무심을 잡으려고 계속 도끼로 찍고 또 저기 앉아서 또 가서 찍고
근데 살짝 피하거든요. 또 저기 가서 찍고, 그런데 또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찍고, 근데 또 도망가 있어요. 도저히 무심을 못 잡겠다라고 마음 먹고 도끼를 버려버렸대요. 근데 그 던진 도끼에 무심이 찍혀버렸다. 그 말이 있죠. 그게 무심인데,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는 말은 무심하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심하게. 내가 뭔가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편안하면서 무심하면서 꾸준히 해라는 거죠.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용하라라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욕심이 생겼다면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 부정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거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행처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줘요. 수용하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도 특히 예를 들어서 성적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마구니가 들어온 것처럼 막 불안하고 불쾌해서 없애려고 막 애를 쓰죠. 안 없어집니다. 근데 수용하는 사람은 내가 성적 욕구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끌리는구나 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게 희한하게 마음 챙김은 어떤 욕구가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데 내가 수행자로서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한 번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미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고 호흡 명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호흡 명상까지 안 돌아가도 돼요. 그냥 미운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질투가 일어나는구나. 질투라는 마음이 몸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질투라는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좀 있다가 질투는 갑니다. 질투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가버려요. 근데 바라보지 않고 거기 손잡고 끌려 들어가면은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 챙김하면서 바라보기, 수용하기. 어떤 것이 일어나든 그냥 일어났구나. 한편으로는 속으로 약간 부끄럽기도 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게. 그럼 부끄러움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수행자로서 부끄럽구나. 그리고 그렇게 즐겁지는 않구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계속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이걸 자꾸 겪다가 보면 실제로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그렇게 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리는구나를 아니까 끌리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계속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봐.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행법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끊어라 할 게 아니고 수용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받아들이라고. 너한테 일어나는 거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이러한, 또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데, 뭔가 좋은 걸 자꾸 붙들고 나한테 이익된다라고 붙들고 이런 마음도 없고, 또 싫은 거를 막 멀리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다 내려놓아라. 수용하라, 내려놓아라, 지나치게 애쓰지 말아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걸 자꾸 닦다가 보면은 굉장히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존 카bat-진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하기 쉽게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같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분 닦아봐서 그렇겠죠. 수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를 또 스승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종합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가바친의 마음 챙김은 미얀마 불교의 윗바사나만도 아니고 그 안엔 선불교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불교의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지금 세계적인 대중화된 명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MBSR 명상 프로그램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뭐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8주 동안 이 명상을 배워 나가면서 그걸 이제 체득화시켜서 평소 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음 챙김을 연습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 챙김 연습이든 다음의 지침을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뭔가 집중할 걸 선택하고요. 보통 호흡을 선택을 많이 하죠. 내가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다가 이제 숨이 들어올 때 들숨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갈 때 날숨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그 대상으로 가지고 와서 집중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중은 오래 안 가거든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방황할 때 또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방황했구나. 딴 생각으로 빠졌구나. 그러면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 있으면 해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요 3단계, 4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실제 마음챙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잘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산만해져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또 알아차려서 다시 내가 주의 집중하는 대상으로 돌아오는데 호흡이 가장 명상하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나한테 있거든요. 나한테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가서 그 대상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호흡을 하면 좋은 게 호흡은 내가 닦으면 닦을수록 미세해지거든요. 미세해진단 말은 호흡이 거칠지가 않아요. 제 자랑 같지만 제 호흡은 굉장히 조용해요. 예, 거칠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이렇게 같이 그 뭐 컴퓨터 랩 같은데 일하다가 보면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생각을 갑자기 많이 했던 거예요. 그치? 뭘 하다가 자기가 숨 쉬는 것도 까먹었나 봐요. 갑자기 숨을 거칠게 막 숨 쉬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숨을 자꾸 이렇게 닦다가 보면 나중에는 히터를 코앞에 갖다 대도 안 흔들릴 정도로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1분에 한 2번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호흡을. 우리가 말하는 뭐 인도 성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식의 미세함도 그만큼 미세하다고 그럽니다. 의식의 수준도. 굉장히 미세한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식이라고 하면 뭘 본다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둔한 사람은 별로 못 봐요. 주변에 일어나는 거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별로 잘 못 봅니다. 마치 불빛이 약한 것처럼. 근데 의식이 밝은 사람들, 의식이 아주 미세한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저 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질투심도 같이 볼 수 있고 질투심 밑에 나를 사랑하는 욕구도 같이 보이고 이런 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미세한 마음에서는. 그런데 그 보통 모르면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이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호흡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일부러라도
좀 편안하게 처음엔 쉬다가 어느 정도 그게 단련이 되고 수련이 되면 조금은 길게 내쉬는 연습을 약간은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숨이 조금 미세해져요. 미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숨이 약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약한 게 아니고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고 오래가는 숨. 예.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연습이라서 건너뛸게요. 요거 하는 거는 어 마음 챙김과 미국 명상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수행되는 명상이다. NHIS라고 미국 보건 쪽에서 하는 조사에 의하면 2012년보다 2017년에 더 많은 사람이 또 마음 챙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17년이 아니고 더 시간이 지났죠. 2025년이니까 아직은 그 통계 수치가 안 나왔는데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미국 성인의 5%가 지난 1년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했다. 이건 1300만 명의 성인이 마음챙김을 수행했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마음챙김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력이 높고요. 또 인종적으로는 물론 제가 인종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인, 미국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 중에 자녀가 없는 성인들이 마음챙김을 많이 하더라.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하더라.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호주나 또 다른 유럽 쪽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주로 한다.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심리치료 및 의료 분야에서 마음챙김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분야 특히 불안, 우울증, 만성 통증,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교육기관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챙김을 보급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마음챙김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회사가 명상을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험료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마음챙김 수업이 싸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밖에 치료기관에서 그 진단하고 나서 처방으로 마음챙김을 몇 회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명상 수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명상을 한다. 이런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미국 대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명상을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에서 보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명상 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발달해서 우리 전화기 안에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산업이라고 하는데 마음챙김 산업이 규모가 2023년 현재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마음챙김 산업은 전체 명상 산업의 10%가 넘는 규모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전체 명상 산업이라고 하면 요가도 있을 거고 태극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명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 넘는 규모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팔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마음챙김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는 불교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불교는 마음챙김은 불교계 아니고 그냥 마음챙김은 마음챙김이야. 그리고 우리가 삼매수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약간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존 카바진이 이걸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챙김을 막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마음 챙김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돼서 마음 챙김만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되는데, 사실은 마음 챙김은 팔정도 중에 하나예요. 해탈을 하기 위한 8가지 바른 수행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개를 닦아야 됩니다. 개를 수행을 닦고 삼매를 닦고, 그러면서 업장을 닦아 나가야죠. 업을 닦아 나가야지 저 밑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의식의 정화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건데, 마음 챙김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 사띠 수행이니까 의식이 굉장히 정화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저기 이기적인 마음 또는 나를 그 사랑하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어떤 마음, 이런 게 잘 정화가 안 되죠. 항상 나 위주로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인데, 이게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는 뭐 틱나탄 스님처럼 불교의 기반을 두는 마음 챙김을 따라가는 게 좋지, 너무 프로그램화돼 있고 앱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매일 따라가는 거는 불교에서부터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두 번째까지 마친 거고요. 세 번째 깨달음의 심리학은 양이 또 다른 내용이라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